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신자가 많은 위험 아파트 동탄 마포 일부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번 신자의 정의.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기서는 1번 아파트가 종교, 그 다음에 2번 많이 쓰는 말 우리 아파트, 3번 뭉쳐서 가치를 바꿀 수 있다 생각, 4번 자산 대부분이 아파트에 묶여 있음. 이 4번 항목이 골치가 아프죠. 아파트만 몇 채 있으니까 아파트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파트가 종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착각에 빠지는 거죠. 뭉치면 가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사실은 가격을 바꾸는 거죠.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하든 가격은 다르죠. 1원에 산 사람도 있고 5원에 산 사람도 있고 10원에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재화의 가치는 일정하겠죠.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일정할 것입니다. 그 가치는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제 채널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GTX 동탄역 적정 가격은 일부 이 부분을 보시면, 처음에 좋아요만 한 3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쫙 올라가다가 싫어요가 2개가 들어왔죠, 태클이. 그리고 2부를 올리니까 처음부터 싫어요가 3개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 수익률이 저번에 보면 0.5% 정도, 말이 안 되는 프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깠죠. 동탄 아파트에 대해서 좀 깠는데 실효요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탓하는 건 아니고 댓글도 하나 왔더라고요. 공부 좀 하고 올리라고 내용을. 그런데 반면에 이 밑에 보시면 압구정 현대 67차 80억, 요것도 제가 제법 많이 깠죠. 제법 많이 깠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걸 보고 나서 그냥 그런 의견도 있구나, 참조할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자가 되면, 부동산 신자가 되면 결코 자신한테 유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화랑기 이럴 때 잘 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파트가 되든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코인을 하든 자기 기본의 어떤 투자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떻게 선동질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대세의 흐름이 있는 것인데 그 흐름을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 현대 최고 부자들이죠. 왜 부자가 됐겠습니까?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거고, 고점일 때는 매도를 할 거고, 저점일 때는 매수를 할 거고, 그런 어떤 찬스를, 순간순간 찬스를 보고 대응을 하겠죠. 또 다른 예를 보면, 여기 체크해 놓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때는 완전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조회수가 올라갈 여지도 없이 실효요만 6개. 제가 좀 억울해서 여기 보시면 좋아요 1개는 사실 제가 한 겁니다. 이 실효요만 6개니까 둘 다 1부, 2부 전부 다 실효요 6개로 끝나서 아주 여기는 신자들이 많은 거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신자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들이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깠죠. 많이 깠는데도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기법들을 이런 게 좋았는지 좋아요만 9개를 눌러주시더라고요. 상관없죠. 제가 뭐 어떤 말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의 어떤 흐름에 따른 대세는 있는 거죠. 그 찬스에서 팔고 사고 하는 거지 결코 뭐 여기에 반대를 무작정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열어놓고 이 미친놈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 지금 제 채널 내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안 좋죠.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맹목적인 어떤 믿음은 안 좋죠. 물론 자산이 다 특정 자산에 다 묶여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확연한 부자들은 그 포트폴리오를 다 하는 거죠. 주변에 한번 보세요. 아파트만 달랑 있는 몇백억대 부자는 없을 겁니다. 다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심지어 코인조차도 몇 프로 투자를 하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앨런 머스크죠. 비트코인 저렴할 때 자기 자산의 0. 몇 프로를 투자를 해서 지금은 한 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자기 자산의 한 3% 정도. 솔직히 뭐 다 날려도 상관없는 거죠.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3%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많아지면. 그렇지만 물론 뭐 자금이 없는 사람은 몰빵해서 크게 파일을 키우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게 이런 그 신자적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좋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2번 신자 아파트의 특징. 1번 표기된 가격과 가치가 다르다. 표기된 가격이 많이 높겠죠. 이미 알고 있죠. 동탄, 마레프 뭐 이런 것들. 제가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요. 2번 가격 하락이 적으나 가치 반영 시 크게 하락. 당연한 이야기죠. 억지로 그렇게 눌러 놓는다고 꾹꾹 누르다가 한번 탁 터지면 그게 크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인 경우 전월세까지는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오케이지만 매매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 까딱 잘못했다가 똑같이 신자가 되거나 아니면 고점 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3번 매수 피해야 할 부동산. 자, 신자 아파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신자 아파트 말고 매수 피해야 할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그 인근에 분양 이슈가 있는 아파트. 요거는 피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반짝 웃다가 나중에 울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저도 뭐 건설업계에 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회사가 잘못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죠. 물건을 팔려면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하다 보면 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무리한 방법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 다양한 방법이 있죠. 2번 주변이 신도시로 지정되어 핫한 토지. 주변이 신도시로 지정되어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땅 보러 다니고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일단 패스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 지역에 꼭 땅을 사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한 2년에서 3년만 있다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때 되면 조금 그 사업이 지지분진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위기 상황이 오는데 그때 사셔야 되고 지금 뭐 뉴스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막 크게 떠드는 데는 일단은 거들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자, 3번. 일반인 또 거기 좋더라. 소문난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아이 거기 좋아 뭐 이렇게 되면 이미 거의 12시가 됐다는 거죠.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쭉 내리막이죠. 내리막. 그러니까 이런 데는 피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변에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중에서 소소매로 버신 분들은 극히 없을 겁니다. 노점상으로 떼돈 번 사람 못 봤을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공장은 공장도 가격으로 도매에 물량을 막 넘기죠. 그러면 도매에서 소매로 가고 소매는 또 소소매로 팔죠. 이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를 보면 부동산 매수 시점이 보입니다. 공장도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때 사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소소매로 사면은 이거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 받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그 분양가도 좀 높다 싶으면 계산을 해보고 높다 싶으면 분양 또 받으면 안 된다. 예전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로또 분양 받았다가 망한 사례들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는 로또였으나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폭망이더라. 이런 사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소소매로는 구매하지 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면 거의 소소매 단계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공식의 변화. 요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종종 말씀을 드린 게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서 제일 위험한 물건은 아파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계속 늘었죠. 2019년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죠. 2019년까지 쫙 늘다가 작년부터 마이너스죠. 인구가 실질적으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렇지만 2019년 이전 경험만 있는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지금 공식의 변화를 피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기존 공식은 재건축하면 인근 구축도 값이 올랐죠. 무조건 올랐죠. 그냥 도로라도 새로 닦으니까 좀 동네가 깨끗해지니까 무조건 올랐죠. 그렇지만 이 부분의 변화가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기존 공식은 지금 1단계, 제일 왼쪽에 있는 1단계에 해당하는 공식입니다. 구축도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들이 아직 좀 남아있죠. 재건축 아파트들이 남아있고 구축이 있는데 신축을 하나 하니까 그 신축한 주변에 환경이 엄청 깨끗해지고 좋은 상가도 들어서고 도로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재건축도 신축되면 또 좋아지겠네? 또 좋아지는 어떤 기대감들이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이 하나 되면 인근 구축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럼 2단계에 가보겠습니다. 2단계로 가보면 자, 남은 재건축 2개 중에서 1개가 신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죠. 이때부터는 좀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를 가면 이제 모두 구축이고 재건축을 신축을 하면 신축 딱 하나 생기죠. 그렇지만 이 신축도 사용 승인되고 준공 나고 사람들 들어와서 살면서 바로 구축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구축뿐인 겁니다. 여기서 구축은 그 용적률 상한선을 다 채워 먹은 아파트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 돈이 안 되겠습니까? 용적률 상한을 채워 먹었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 중에서 그 상업용 건물 중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만약에 1500%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상업용 그 물건이다. 그런데 현재 용적률이 500%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대박이죠, 대박.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거의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거의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구축인 거죠, 구축. 그럼 오피스들, 상업용 건물들 다 구축이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죠, 값이. 자,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겁니다. 더구나 인구까지 줄어듭니다.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번 공식 변화, 재건축,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 있을 경우 구축도 값이 올라. 이 내용이죠. 그런데 인근의 재건축 거의 없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피스나 사무실이나 아파트나 다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피스, 상가,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임대 수익률의 함수입니다. 임대 수익률 몇 프로 나오면 역산해서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 변화가 피부로 이제 막 와닿는 순간이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피스든 아파트든 임대 수익률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신자 아파트로 뭐 동탄이나 마포 뭐 그런 아파트들을 가격이 비싸다라고 한 것은 그 주변에 이제 재건축될 게 거의 없죠. 그 재건축 물건은 없잖아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똑같은 거죠. 임대율을 봐야 되는데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뭐 땅이 특 A급은 아니죠. 아무리 서울이라도 비탈이 있는 곳에 땅은 별로 안 좋은 거고, 동탄 쪽은 가불병정 무기죠. 나중에 서울이 없어지고 뭐 동탄에 광화문이 동탄에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목만 봤습니다. 내용은 안 봤는데 가상화폐 자금의 이동 뭐 이런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뭐 당연히 저는 패스를 했죠. 들어보면 좋겠으나 다른 더 관심 있는 유튜브 동영상도 많아서 다른 걸 봤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 제목을 보고 나서 가상화폐 자금의 이동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보고서 와, 정말 환자가 많구나. 신자를 넘어서서 환자다 이건.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환자라면 뭐 괜찮죠. 그냥 아픈 거니까.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자기는 내용을 잘 알면서 그냥 선동질을 했다라고 하면 양아치 사기꾼이죠. 양아치 사기꾼은 정말 나쁜 거죠. 그런 사람은 아니기를 빕니다. 그냥 환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오늘의 제목, 신자가 많은 위험 아파트, 이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번, 가상화폐 1년 동안 40배 이상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투자의 규제들은 아마 상당 부분 현금화 시켰겠죠. 반 정도는 현금화 시키고, 그래도 많이 남았고, 또 화폐 보유량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가져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수익금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수익금은 부동산으로 온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한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투자의 규제가 아마 40배 수익을 냈을 것 같은데 40배 이상 수익도 냈겠죠. 그 사람은 뭐 코인 계통의 투자의 규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코인만 잘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뭐 야구를 가르쳐도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배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40배 이상 수익을 낸 투자의 규제는 아마도 다른 분야에서도 투자의 규제입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뭐 다른 자기 대표 상품이 있을 겁니다. 환투자도 있을 거고, 뭐 사채도 있을 거고, 뭐 채권도 있을 거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코인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수익 내겠죠. 그리고 이미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벌써 다 있습니다. 집도 절도 다 있습니다. 뭐 세컨 하우스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그 다주택 취득세 중과내면서 또 주택을 매수하지는 않을 거고, 가상화폐로 그 수익난 금액이 부동산으로 오려면 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종잣돈도 작았겠죠. 그러면 뭐 20억 이상 수익을 내려면 정말 이건 뭐 하루에도 몇 번의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걸 했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의 규제, 가상화폐로 떼돈을 번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저점에서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윳돈도 좀 있고 또 투자를 좀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벌써 좀 돈을 뺐을 거고, 이런 사람이 코인에서 부동산으로 왔다고 지금 현재 그 부동산 고점 매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뭐 이미 주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택 없는 사람도 지금 이 시점에 매수는 하지 않겠죠. 뭐 분양을 받겠죠, 차라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부동산 계통에 그 양아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치하는 사람 중에도 있는 것 같고, 교수라는 사람 중에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뭐 전문가 의견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들고 있으면 오르는 거고, 내가 팔고 나면 내리는 거고, 그런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되죠.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가 믿는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최소한. 그렇게 뭐 주작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환자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하루빨리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부자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커니즘, 공식, 자기만의 룰, 이런 것으로 투자를 해야지 계속 승리하는 것이지, 믿음에 의한 매수, 그거는 정말 종교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내가 산 그 자산이 오르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 투자의 규제들은 대응을 잘하는 것이지 예측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응입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으로 특히나 아파트 추매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나 제 의견이
상충된다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 내용 중에서 건질 것은 건져 가시면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반대는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잘못된 의견, 치명적인 오류 등이 있다면 댓글로 그냥 구체적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배워야죠. 매일 배워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생각이 굉장히 유연하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